잘 키우자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수능 4개 영역,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탐구 2과목 해서 과목으로 따지면 5과목이 되겠죠. 이 중에서 가장 만점을 받기 쉬운 과목이 영어죠. 그런데 영어 과목이 등급제로 바뀐 다음부터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원하는 등급을 얻는데 가장 많은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어 과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지금 예비 고3들은 작년 11월 21일 날 학력고사를 봤죠. 그래서 3등급에서 5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21번 이후에 어려웠던 문제, 그거를 극복하고 좋은 점수를 얻으려고 방학 내내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 노력이라는 것이 어법 강의를 듣는가, 또 독해를 열심히 했다든가, 아니면 나는 빈칸 채우기가 어려워, 또 문장 삽입이 어려워, 그 다음에 문장 순서 맞추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가면서 지금 개학은 얼마 안 된 시점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고3이 되면은 내신 하랴, 수능 하랴, 논술, 자소서 쓰랴, 그러다 보면은 여름방학 맞이하고 절대적으로 공부 시간이 부족한 환경에서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절대평가니까 공부하는 만큼 등급이 오를 거다, 이렇게 방심을 하고 방치하다 보면은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고 이때쯤이면 영어 과목을 거의 포기하게 되더라. 경험에 의하면은 모든 학생이 3, 4등급 학생이 그렇게 겪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3등급에서 5등급을 맞았던 학생들은 작전을 잘 세워야 돼요. 수능 공부도 이 작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등급이 90점부터까지 1등급이니까 영어 공부 100점 필요 없고, 물론 이건 3등급, 5등급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죠. 그래서 일단 10점 포기한다. 문제 유형 중에서 그래서 한 3, 4문제 정도 포기한다. 이러고 공부를 하면 아마 1등급이 무난할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간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가장 효율적인 준비를 한다면 현재 작년에 3 내지 5등급을 받았던 학생들도 1등급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대책 중에서 어찌됐든 간에 듣기는 기본으로 주는 문제잖아요. 평가원에서 너네들 이거 다 맞고 17문제 34점은 가져가라, 이런데 또 듣기마저 등한시하다 보면은 나중에 한두 문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EBS 수능 특강은 꼭 들어가면서 준비를 해두고, 문법은 한 문제, 어쩌다 2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건 일단은 좀 접어놔야 돼요. 그리고 어휘하고 구문이 다 완성이 되면 그때 도전해도 절대로 안 늦습니다. 보통 어휘하고 구문이 된 학생들이 어법을 공부할 때는 고3 기준으로 한 일주일이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어법 배우고 글씨 배우고 그 다음에 말을 배운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영어도 언어니까 순서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작년 11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틀렸던 걸 좀 만회해 보겠다고 학원 가서 독해니 또 과외니 이런 걸 하면서 문제 풀이나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은 나중에 돌아오지 못할 곳까지 가서야 느끼게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은 영어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호소해요. 뭐 이거는 뭐 달리 표현할 방법도 없고 실력이 없다. 영어 실력이 없다. 그 얘기죠. 그 단어와 구문 공부를 게을리지 않고 빵빵하다. 그러면 시간이 안 부족하죠. 그 단어라는 것은 아이들이 가장 힘들고 짜증나는 일이잖아요. 보고 쓰고 듣고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고 이 기조로 가다 보면은 수능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게 여태까지 제가 아이들을 지도해 오면서 거의 대부분 애들이 그렇게 겪고 지나가기 때문에 제가 곧 그 관여를 해서 그 부분을 강제로 고쳐주기 전에는 또 그렇게 가더라. 그래서 뭔가 달라지려면은 일단은 3등급에서 5등급 학생들은 9월 모평까지는 어휘와 구문 문제를 배우고 익히는데 주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른 교재 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EBS 교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또 그나마 최고의 방법이죠. 그 EBS 교재 중에 그 많은 지문이 수능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것을 미리 익히고 해석해보고 배워놨다면은 그 지문이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을 때 일단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감을 찾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절약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 두 달 전에 18년 11월 21일 날 치러진 영어 모의고사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에 치러진 모의고사 영어 문제 45문제의 전국적인 정답률이에요. 자, 1번부터 17번까지 듣기죠. 이건 뭐 거의 다 정답률이 뭐 99%, 95% 이렇게 가다가 6번 한 문제만 빼놓고 거의 90%가 다 맞는다는 얘기죠. 반에서 10명 중에 9명은 다 맞춘다. 근데 이렇게 툭 부러지게 43%짜리 6번 문제 같은 거는 수능에서 이렇게 출제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영어 듣기를 꾸준히 해온 학생들은 수능에서 절대로 한 문제도 안 놓친다. 이건 제가 장담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쭉 가면은 그래도 뭐 80, 10%, 80 이렇게 나가죠. 뭐 많이 내려가봐요. 50% 반에서 절반 학생들은 맞추는 문제였다. 그렇게 쭉 뭐 90%, 90% 하다가 28번에 최상이라고 3점 문제인데 이건 23%밖에 못 맞췄어요. 이게 바로 어법 문제죠. 자, 그래서 3등급 내지 5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이 최상의 문제 3점짜리 하나 포기한다고 일단 접어놓고 그리고 또 쭉 봅시다. 그리고 50%, 79%, 43% 이게 50%, 40%대의 정답률을 보이는 문제들은 적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다 맞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점점 뒤로 갈수록 정답률이 낮아지죠. 이게 전부 다 어휘, 문장 맞추기, 문장 삽입 문제 이런 거거든요. 물론 여기서 듣기가 끝나자마자 여기 18번부터 한 30번까지 오는 동안에 지문 중에 모르는 어휘가 많으니까 버벅거리다가 시간을 많이 소비했겠죠.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점점 초조해지고 하다 보니 어법 문제, 문장 삽입 문제 미처 독해도 제대로 못 해보고 거의 찍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상위권에 있는 애들은 그냥 쉽게 다 맞춘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3등급에서 5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은 일단 보면은 최상 문제 28번, 33번 빈칸 어휘 3점짜리 두 개를 일단 포기한다고 잡고 또 그 밑으로 6번, 36번, 41번 이게 거의 다 어휘 문제거든요. 그리고 독해 문제고
그래서 이것만 보고 봤을 경우에 이 위에 두 문제 다 틀리고 밑에 있는 이 10문제 다 틀렸다고 쳐도 3등급은 나오는 게 이렇게 정상이죠. 30점을 이 전부 다 합쳐서 30점이니까. 근데 그것도 못 맞춰가지고 4등급, 5등급이 나왔다는 거는 어휘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스카이캣을 잘 키우자 TV 바로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요. 정보가 나올 거예요. 여기를 또 클릭을 해주시고 맨 아랫부분에 네이버 블로그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를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네이버 블로그에 잘 키우자 TV 블로그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면에 중학교 어휘 500개 원본 이게 WHP 파일로 되어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해가지고 다운을 받고 그리고 프린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를 하면은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쪽은 영어 어휘, 이쪽은 해석 이렇게 쭉 그 뜻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쪽 부분을 클립을 해주시고 이쪽 부분을 클립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점선을 따라서 2등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부분에 영어 단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이거는 학생이 갖고 이 오른쪽에 이 뜻이 쭉 그 영어 어휘에 대응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거는 뭐 부모님이 가지고 아이에게 테스트를 진행시켜도 됩니다. 테스트 시간은 이게 500개 어휘지만은 전체적으로 40분을 잡고 테스트를 진행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예요. 이 어휘들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영어 단어 중학교 필수 어휘 1200개 중에서 랜덤으로 500개만 일단 뽑아 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초등학교 어휘 800개, 중학교 어휘 1200개에서 2000개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가야 고등학교 영어 수업이 웬만하게 이루어지는데, 자, 이제부터 수능이 불과 한 8개월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중학교형 어휘 실력은 또 얼마나 될까? 이거 꼭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멍청한 애들은 뭐 초등학교 웃기지 마라, 뭐 중학교 단어 웃기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 잘 보면은 초등학교 때 800개를 암기하라고 한 거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빈출 어휘를 뽑아가지고 800개. 그 다음에 중학생들이 국어를 배우고 어휘의 뜻을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또 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 800개, 1200개 이런 식으로 해서 2000개를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2000개를 뽑아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수능 지문에서 그 구성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어휘들이죠. 그래서 이 어휘들이 익숙지 못하면은 계속 버벅버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독해도 느려지고 또 읽어도 문제에 대한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오답이 나오고 그래서 정답률이 뭐 작년에 본 게 뭐 60% 70%도 아니고 80% 90% 이런데 내가 맞은 거 네가 틀리고 네가 맞은 거 내가 맞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방학을 통해서 그걸 시간 부족을 해결한다고 영어 문제를 아주 많이 풀고 그런 시도를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 가는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잘 키우자 TV에서 이러한 저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보통 평준화 지역에 한 학년에 한 400명 되는 한 학년에서 한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 제가 준 이 500개의 어휘를 반타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제 말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는 이게 부족합니다. 영어에 저게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 해결책이 궁금하시면은 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든가 아니면 그 내용이 좀 개인적인 문제라서 댓글로 밝히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분들은 그 잘 키우자 네이버 잘 키우자 TV 블로그에 오셔서 비밀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또 봬요.